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자 노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이 방송은 선거일 전인 3월 8일 오후에 찍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선거 관련은 아니고 선거 관련해서는 제가 5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1일 금년에 이제 올린 첫 영상에서 제가 감히 신년 대예측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의 이제 핵심은 경제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때 이제 어떤 분쟁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세 지역을 예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그 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러면 중국의 대만 침공, 그 가능성을 했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아마 공격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 푸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네요. 아무튼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올해 첫 영상에서 제가 이제는 각자 도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 얘기를 하면 소용이 없고, 또 선거 전에 이제 우리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지한 후보가 됐던 안 됐던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준비해야겠다 라는 게 제 오늘 영상의 요지입니다. 젊었을 적에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SM 창업자죠. 이수만 씨가 부른 모든 것 끝난 뒤라는 노래가 있죠. 하늘에 한 점이 구름이 떠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바라는가, 모든 것 끝난 뒤. 이거 참 즐겨 불렀는데,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지지했던 사람이 되건 지지했던 사람이 떨어지건 아무튼 끝난 겁니다. 예,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각자 도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일 3월 9일이 이제 선거일이죠. 공휴일이죠. 근데 요전에 이제 영상을 올리고 그 진행 상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가 없죠. 제가 선거 이제 임박해 오면은 큰 악재가 나오지도 않고, 악재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큰 영향을 안 미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캠페인이 후보들은 열심히 유세를 다니고 있지만 굉장히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도 조용하고 국민의힘 측도 조용한데, 아마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 있지만은 계속 여론조사를 그 선대본부에서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부자 몸조심하는 건지 하여튼 굉장히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민주당 쪽도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다,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던 다시 단일화를 하던 공부 잘하고 돈 많은 나르시스트의 변덕입니다. 저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일화를 하던 안 하던 결과에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무튼 분위기는 윤석열 후보 쪽에 유리한 걸로 분위기가 이제 잡혀 버렸죠. 그 와중에 이제 사전투표를 5일 동안 하는데, 첫날서부터 사전투표 관리부실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냐 아니냐,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아무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인 대법원 판사,
대법관이라 그러나요? 예, 대법관 노정희 위원장의 행태는 그건 아주 진짜 불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까지 올랐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뭐 제시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공직 기강이 무너진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누구 편을 들려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그 의도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선거 관리가 소홀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주주의의 기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던 다음 정권에서는 이 부분을 꼭 점검을 하고 꼭 보완을 해야 됩니다. 누가 당선이 되던, 그렇지 않으면 이건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 민주당 그 대표가 피습 당했는데 신촌에서 이게 뭐 일탈적인 그 사건이라고 봐야 되죠. 그 가해자가 누구든지 간에 사건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다행히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두개골이 좀 함몰됐다고 그러는데 의식은 있는 거 보니까 참 이런 일이 얼마나 뭐 어느 쪽 지지자든 간에 굉장히 마음이 흥분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선거운동에 안 나타나죠. 이것도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거 사상 최초인 일이 많이 벌어지네요. 예. 그래서 뭐 누가 어느 사람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유 둘 중에 먼저 이혼한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찍어줄 텐데 그러던데, 아무튼 그 배우자들 가족들이 전혀 안 나타나는 아주 희한한 그 선거운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열기가 이렇게 높을 줄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물론 뭐 사전투표일이 5일이나 되는데 이거 비정상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5일이나 되는데 투표율은 75%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비호감 선거이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기권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투표율은 올라가겠구나.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투표율이 상승하면 누가 유리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건 양측 다 자기 지지자들을 최대한 끌어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호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좀 높은데 전체 투표율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거고, 20대, 30대의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이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거고, 근데 20대, 30대가 올라가도 거기 이제 여성 유권자들은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호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열기가 많이 식었죠. 그래서 맘카페도 좀 열기가 식었고, 그래서 여성 투표 성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월 9일 내일 그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뭐 한 10시, 11시 박빙이니까 뭐 2, 3% 차이의 승부일 테니까 한 11시나 돼야지 그 당락이 결정이 되겠죠. 당선자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당선이 되던 우리나라에는 또 우리 한 명 한 명한테는 회색 코뿔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기론 같은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동영상에선 별로 안 하지만, 그러면은 그럽니다. 그게 뭐 내일 당장 오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경우도 작년서부터 계속 예고가 돼 있었죠. 그런데 막상 침공을 한 거는
금년 2월 말에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당장 오는 것이 아니지만은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 조짐은 보이지만 우리가 예정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상황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죠. 뭐 그것 때문에 경제에도 심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이게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또는 전쟁이 이렇게 벌어진 것 자체도, 또는 막지 못한 것 자체도 이게 세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안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오히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큰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뭐 유가가 올라가고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반드시 전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울고 싶은데 뭔가 조짐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마저 터지니까 그걸 계기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유튜버들,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나와서 이제는 무슨 그 전쟁에 따른 악재가 주가에 다 반영돼서 조금 있으면 오를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이게 이런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촉발시킨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냐면은 그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다음에 2009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사실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문제가 무지하게 많았는데 이걸 그냥 덮고 지나간 거죠. 근원적인 치료를 하진 않고 임시 방편으로, 그때 뭐 헬리콥터 머니를 뿌린다 해가지고 돈 뿌려가지고서는 그냥 덮고 지나갔는데 그 문제점은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버블이 터질 것 같다, 그랬는데 요번 전쟁을 계기로 그게 뻥 터져버린 거죠. 왜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유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주식시장, 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하락 중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계기로 이제 터져 나왔다, 다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침공을 했으니까 러시아 또 푸틴이 비난을 받아야 되고, 무슨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가 디폴트가 될 것이다, 또는 뭐 파산하게 될 것이다, 또 아주 그냥 전 세계 99%가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유국가를 침공했다라는 것 자체는 비난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뭐 푸틴이 벙커에 숨었다, 뭐 러시아가 파산한다. 근데 여러분, 러시아 파산하면은 그 영향은 유럽, 즉 EU 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세계 경제가 큰 혼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딜레마죠. 어디까지 제재를,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제재를 가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그 결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원유가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130불, 환율도 1230원이 넘었더라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1, 2년 새에 환율이 20%, 15% 가까이 올랐다라는 건 우리한테 큰 충격을 주는 거죠. 원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면은 우리 물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 장바구니 장 보러 갈 때마다 한 2주일에 한 번 가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거의 장바구니 물가는 전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잘 가는 마트가 뭐 비싸게 받는 데인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전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자산 버블이 위축되고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가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는 일부 언론에서는 뭐 신고가가 나왔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거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거래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은 뭐 수요가 없는 건데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부동산 거래가 실종됐는데 여러분 버블이 터진다 그러는데 버블은 터지는 게 아니죠. 버블은 빠지는 거죠. 버블이라는 게 여러분 왜 생깁니까? 거기 시장에다가 돈을 계속 공급하니까 버블이 생기는데 돈 공급을 중단해버리면 버블은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로 실물 경제는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 거기다가 뭐 전문가들 표현하면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죠. 돈을 계속 공급해서 버블이 커졌단 말이죠. 근데 계속 공급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 공급을 미국을 중심으로 줄이고 이자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블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장 무섭다.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 같다. 심지어는 디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전문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알겠지만은 임금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오른다. 그러니까 취업도 안 돼. 또 소득, 정기소득을 받는 사람이, 정기급여를 받는 사람이 줄어들어. 자영업도 몰락했어. 그럼 민간 수요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건 뭐 큰일인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나온 이게 퍼펙트 스톰이 아니냐 하는데, 뭐 퍼펙트 스톰이 뭐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경기는 굉장히 그 급속히 위축, 하락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봐도 한번 올 때도 됐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 IMF 위기를 겪었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우리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 1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10년 동안 잘 치유를 했으면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다 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기가 올 시기가 됐다. 그 모순이 쌓여가지고 다시 터질 때가 됐다. 이제 뭐 그런 예견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보고,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후보에 대해서도 그냥 투표는 내가 어느 사람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해결할 리더가 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깝깝하다라는 겁니다. 하긴 뭐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바이든이 뭘 이걸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큰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선거에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몰두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 코앞에 다가온 회색 코뿔소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선거 끝나고 나면은 또 그 분위기에 휩싸일 것 같아서, 자, 이미 어느 후보를 찍을지를 다 결정하셨을 테니까 가서 편안히 찍으시되, 찍고 난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각 개인은 이제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각자 도생의 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매도 알고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군대 갔을 적에 겨울에 갔습니다. 한겨울에 갔는데 자면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 걸어가지고 연병장에 저 팬티바람에 군화만 신고 나가서 벌 세우고 그 조교가 또는 교관이 그 물바가지로 물 붓고, 뭐 그런 경험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다 했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제 옆 그 침상에 있던 친구가 뭐라 그럴까, 그 교관실에서 그 당번병이라 그럴까,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 훈련병이었어요. 걔가 하루는 이제 취침하러 와가지고, 야, 도종아, 오늘 2시에 그 또 비상 건다.
그러니까 미리 아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짜증나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도 알고 맞는 것이 낫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IMF 때와는 97년도 다른 것이 그때는 진짜 모르고 당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금융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충 그런 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1997년도 11월 그때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11월 26일인가 28일에 우리가 그 IMF 구제 금융을 신청했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이 터질 것이라는 거는 뭐 96년서부터 뒤숭숭했지만은 1997년 1월에 한보 사태가 터지면서 그게 악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97년 1월서부터 준비하면 그 충격이 좀 덜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선거 끝나면은 내일 투표하고 나시면은 이제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경제, 그리고 좀 세계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보면서 경제에 집중 관심을 이제 전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히 지난 IMF 이후에 한 20년 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우리 심리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늘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행복한 생활이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극복하느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선거가 끝나고 이 탐욕과 공포를 주제로 한번 다뤄보면서 그 와중에도 우리가 꼭 행복감을 느낀다기보다는 불안감을 안 느끼고 어떻게 지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내일 편한 마음으로 가서 자기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 하시고 그 결과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면 참 다행이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정치를 잊으시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회색 코뿔소 위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